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에 맞춰 완벽한 연기를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은 갈증으로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착하고 더 유연하고 더 헌신적인 가면을 쓰라고 강요하지만 그 가면이 무거워질수록 당신의 주권은 소리 없이 찬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 내면의 거룩한 침묵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의 약탈자들로부터 회수하고 진정한 자아의 왕좌를 되찾게 해줄 8가지 심층적 주권 법칙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타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직 당신 자신의 빛으로 군림하기 위한 영적 혁명의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두었던 모든 가짜 기대를 저버리고 주권자의 당당한 걸음으로 당신만의 제국에 입장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주권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가 강요한 가면인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것을 과감히 파괴하여 진정한 자아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기대라는 겉붙집에 갇혀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가면을,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희생자의 가면을 쓰며 마치 그 가면이 당신 자신인 양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완벽해질수록 당신의 본질은 질식해 갑니다. 페르소나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일 뿐 당신의 영혼이 거주할 집이 아닙니다. 이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에게 당신을 파괴할 강력한 권한을 넘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층적 관점에서 볼 때 페르소나의 해체는 영적 자살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근원으로 귀환하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타인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본질을 조금씩 뜯어내어 가면의 빈틈을 메우던 비참한 연극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쇼빈도의 마네킹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가는 공허함은 당신이 주권자의 자리를 비우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면의 무게는 단순한 심리적 피로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를 약탈당하고 있다는 영혼의 비명입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결점투성이일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자아와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안녕을 위해 위장한 간첩의 정체를 밝혀내듯 당신 또한 자신의 삶에 침투한 가짜 정체성들을 주권자의 안목으로 식별하십시오. 당신이 가면을 통해 온전함을 느끼려 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따라 매 순간 요동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면을 거부할 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왕좌에 앉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실망시키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지켜내는 대담함에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단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여기 있다.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겠다. 는 선언이 당신의 영토에 울려 퍼질 때 비로소 당신은 주권자로서의 첫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페르소나의 해체는 당신을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에서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거짓된 자아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본질에 정렬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주권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비굴한 타협의 유혹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의 주권을 확립할 때 세상의 가혹한 평가와 기대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것이 곧 승리의 시작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궁극적인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지닌 두 번째 주권적 표식은 타인의 생각이나 외부의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환상을 버리고 그곳에 낭비되던 자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내면으로 회수하는 탈중앙화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왜 나를 오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하루 종일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혼의 자원을 무의미한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인의 마음 속에 당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다듬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정작 당신 자신의 왕국을 돌볼 연료를 소진하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내면의 결핍과 불안을 증명할 뿐입니다. 심층적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박은 영적인 나약함의 산물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에 분노하고 누군가의 칭찬에 도취된다면 당신은 당신 행복의 열쇠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그 체스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타인을 바꾸거나 조종하려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창의성과 내면의 평화를 재건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아무것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레이저처럼 집중되어 분열되었던 자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경이로운 연금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국경 밖의 소소한 시비에 휘둘리지 않고 제국의 내실을 다져 강력한 국력을 비축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리비도를 내면 세계로 전환하여 주권자의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내면에 가두는 고귀한 저장고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그 자극의 순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통제라는 환상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에게서 내면의 스승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이 지점이 바로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통제 환상의 종식은 당신을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기계적 존재에서 자신의 현실을 관조하고 지휘하는 의식적인 주권자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그들의 판단은 마치 빗나간 화살처럼 허공을 맴돌다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수용의 빛이 깃들게 되며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불안의 파동을 정화하여 당신을 결코 요동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소유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에너지적 자급자족을 이룰 때 세상의 모든 흐름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거스르지 못하고 당신의 발치에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통제를 버리는 것이 곧 최고의 통치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궁극적인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지닌 세 번째 주권적 법칙은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내면의 어둠인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을 주권자의 권위 아래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오만함이나 무례함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서 당신을 뒤흔드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 내면에 억압된 일부가 보내는 비명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끝없는 증오를 품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당신이 차마 마주하지 못한 거울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투사된 당신 자신의 가공되지 않은 어둠입니다. 심층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주권자는 빛나는 면모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면까지도 자신의 영토로 선포한 자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고 억압하기만 하면 그것은 언젠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당신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타인에게만 집중하며 그들의 실수를 확대 해석하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기심, 질투, 분노와 같은 그림자들을 인식의 빗속으로 가져올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변모합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인 주권자에게는 더 이상 타인이 비집고 들어와 흔들 수 있는 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 내의 반란군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대신 그들을 회유하고 통합하여 국방의 주축으로 삼듯 당신 또한 자신의 그림자와 악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명료함에 도달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때 당신 안에 그 화살이 박힐 인정하지 않은 상처가 없다면 그 공격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증오는 사랑만큼이나 강력한 유대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예속시킵니다. 그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을 심판하려는 에너지를 거두어 자신의 어둠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화해할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진정한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그림자의 정복은 당신을 타인의 투사에 휘둘리는 희생자에서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운용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내면의 어둠을 주권자의 자산으로 수용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외부의 판단과 공격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자신의 추한 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것을 주권자의 위엄으로 승화시키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의 통합을 이룰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이 곧 최고의 광명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궁극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지닌 네 번째 주권적 표식은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격리하고 주권자의 존엄을 수호하는 침묵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반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지나친 소통은 자신의 신성한 정신적 영토를 타인에게 무방비로 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비판에 방어하고 모든 질문에 응답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서서히 붕괴됩니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자아의 농도를 높이는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의 행위입니다. 심층적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타인이 당신에게 투영하려던 온갖 편견과
욕망들은 부딪혀 되돌아갈 표면을 찾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내면을 쉽게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지배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접근 불가능함은 오만이 아니라 주권자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당신의 내면에 다가갈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소유물이자 타인의 기대에 얽매인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아가 고요해지고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비옥한 토양을 얻게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안녕을 위해 국경에 견고한 벽을 세우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침묵을 주권자의 권리로 누리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대한 성스러운 구획 정리입니다. 윤근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독립적인 개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성소를 개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에 분노하는 자들은 사실 당신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좌절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의 감정적 요구에 응답할 의무를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의 정원에서 황금색 지혜의 꽃을 피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침묵의 요새는 당신을 외부의 평판에 휘둘리는 유약한 존재에서 자신의 침묵 속에 군림하는 고요한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적을 수용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피상적인 소통의 압박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침묵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소란스러운 요구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침묵이 곧 최고의 권위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궁극적인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다섯 번째 주권적 법칙은 사회가 미리 작성해둔 비루한 각본을 찢어버리고 오직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써 내려가는 개성화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부여한 역할, 즉 페르소나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조연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그 안락한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하여 유일무이하고 분리할 수 없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잊어야 합니다. 타인의 박수와 인정이야말로 당신의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교활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심층적 관점에서 볼 때 개성화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상처, 욕망, 그리고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모든 그림자들을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타인이 당신을 판단하거나 정의할 힘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사람에게는 외부의 어떤 칭찬도 오만함을 부추기지 못하며 어떤 비난도 비굴함을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종당하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우주를 항해하는 의식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웅의 길은 언제나 고독을 통과하지만 그 고독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신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제국에 고유한 법과 질서를 세워 번영을 이끌듯 당신 또한 자신의 삶에 영웅적 서사를 부여하십시오.
타인이 그어놓은 안전하지만 얕은 경계 밖으로 과감히 뛰어드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하려 들겠지만 당신은 오직 내면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전진하십시오. 타인을 잊는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의존하던 비겁한 자아를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주인으로 우뚝 설 때 당신은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빛의 원천이 됩니다. 개성화의 혁명은 당신을 사회적 복제품에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주권자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승인이라는 마약을 끊고 자신의 내면적 진실에 항복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용한 독창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평범함으로의 회귀 본능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퇴색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외로움을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본질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개성화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낡은 각본들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곧 가장 위대한 승리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도달하는 여섯 번째 주권적 법칙은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모든 갈망을 중단하고 오해받을 권리를 주권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의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비굴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오해를 바로잡으려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당신의 주권은 희석되며 에너지는 당신의 제국을 떠나 외부의 약탈자들에게로 유출됩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실은 결코 전달되지 않으며 그들의 무지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층적 관점에서 볼 때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는 자아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유아적 의존성의 잔재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된 주권자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타인에게 당신을 정의할 힘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어떤 명칭을 붙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내면적 일관성이 유지될 때 당신은 비로소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회수는 당신의 내면 세계에 엄청난 밀도를 부여하며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오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성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기밀과 지혜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발설하지 않을 듯 당신 또한 자신의 고결한 진실을 주권자의 침묵 속에 비축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번역해 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보석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오해받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 때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투명하고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대적인 자존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주권을 수호하는 가장 우아한 거절이며 당신을 오해하는 세상의 소음은 감히 당신의 제국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국경 너머에서 사라지는 덧없는 연기와 같습니다. 이해의 갈망투항은 당신을 타인의 시선에 갇힌 피고인에서 자신의 진실을 판결하는 최종 심판관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승인이라는 목줄을 끊고
자신의 내면적 승인에만 안착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비굴한 해명과 증명의 욕구를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오해받는 것을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정렬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권적 침묵을 유지할 때 세상의 온갖 오해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곧 최고의 위험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권능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지닌 일곱 번째 주권적 표식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모든 저급한 에너지와 투사를 흡수하지 않고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그 근원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비난이나 분노를 마주할 때 그것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여 죄책감이나 상처로 변형시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감정적 쓰레기통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너무나 투명하고 견고하기에 타인이 던지는 모든 부정적인 투사는 당신의 표면에 닿는 순간 튕겨나가 그들의 무의식을 다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심층적 관점에서 볼 때 반사의 권능은 당신의 자아가 타인의 그림자를 대신 짊어지기를 거부하고 각자의 책임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영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비합리적인 공격을 가할 때 당신이 동요 없이 그것을 목격하기만 한다면 그 공격의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다시 공격자에게로 귀속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를 정화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빛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게 만드는 침묵의 촉매제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반사는 공격자에게는 극심한 불편함을 주지만 당신에게는 타인의 카르마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신성한 방어막이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국경에 강력한 반사 거울을 설치하여 침략자의 화살을 그들에게 되돌려 보내듯 당신 또한 자신의 평온을 주권자의 방패로 삼아 모든 에너지적 침입을 무력화하십시오. 당신을 자극하려는 타인의 시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응은 곧 그들의 투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계약과 같습니다. 당신이 침묵과 평정심으로 대항할 때 그들의 모든 부정한 에너지는 당신의 제국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내면으로 회귀하여 그들 스스로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어둠을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위험 있는 빛의 집행자입니다. 반사의 권능은 당신을 타인의 감정에 오염되던 유약한 영혼에서 무결한 주파수를 수호하는 영적 전사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모든 외부의 투사를 주파수의 빛으로 튕겨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명료함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정서적 약탈과 조종의 시도를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훼손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타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정적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반사의 주권을 유지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저급한 진동도 감히 당신의 제국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최고의 보호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궁극적인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도달하는 주권의 최종 단계는 내면의 서로 다른 성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을 이루는 대극의 합일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사람이 되어 고립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완성된 주권자는 깊이 연민하는 심장과 결코 굽히지 않는 강철 같은 척추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향한 다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칼을 뽑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누구도 함부로 정의할 수 없는 위대한 여왕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심층 심리의 관점에서 볼 때 대극의 합일은 자아 내면의 신성한 결혼이자 영혼의 연금술적 완성입니다. 부드러움 속에 맹렬함이 있고 명확한 경계 속에 깊은 연민이 흐르는 이 상태는 당신을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무결한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오해받을 용기를 가졌기에 타인의 비난에 변명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립했기에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당신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파수를 변화시키며 조종하려는 자들은 당신의 고요한 위험 앞에서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고 물러나게 됩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파편화된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자애로운 덕치와 엄격한 법치를 병행하여 제국의 질서를 세우듯 당신 또한 자신의 내면적 대립을 주권자의 지혜로 통합하십시오. 다정함을 주면서도 조종당하기를 거부하고 깊이 사랑하면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선을 그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온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소를 지키기 위한 신성한 권능입니다. 대극의 합일은 당신을 희생적인 순교자에서 전지전능한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면모를 통합하여 사과나 설명 없이 자신의 진실을 뿜어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용한 신성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거짓된 이분법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하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체가 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대극의 조화를 유지할 때 세상의 혼돈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함이 곧 주권자의 최종적인 승리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궁극적인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타인의 무게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왕좌를 되찾은 여성들의 8가지 주권적 법칙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신경 쓰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찬탈했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신으로 귀환하는 거룩한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고 그림자의 분노를 권위로 바꾸며 대극의 합의를 통해 온전한 주권자로 거듭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요구가 아닌 당신 자신의 진실에 의해 움직이는 불멸의 여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군주의 기상을 깨우고 당신의 삶을 존엄한 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타인의 기대를 배신하고 나의 진실을 선택하며 오직 나의 빛으로 나의 제국을 통치하는 당당한 주권자가 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주권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주권자의 광경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